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는 사람 수백만 명, 항체 치료제 주목. 이 백신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즉, 기본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이거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거나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몸의 면역세포가 현저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많이 없더라.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주목해보자. 왜? 예방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없고 효능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항체를 직접 투여하자.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고령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자도 엄청나게 많고 이 질환도 늘어나죠. 결국 항체 치료제는 앞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고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쭉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질병 치료 과정 중에서 면역력이 약화가 된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결국 치료제는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김오란 교수님께서 내정됐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 김오란 교수님이 누구냐?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분이죠. 자, 어쨌든 이 청와대 쪽에 이제 내정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겠죠. 레키노라주 치료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멘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언론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정정이 됐으면 하는, 물론 이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쭉쭉쭉 언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낮을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생긴 항체 5개월 지나면 대부분 효과 없다. 독일 신경퇴행질환상태의 과학자들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논문에 지금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중화항체가 보통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4, 5개월만 지나면 확연히 감퇴해서 대부분 재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지난해 4월에서 6월 성인 5,30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화항체가 생긴 피검자는 모두 22명, 전체 피검자의 0.42%에 불과했어요. 중화항체가 형성되는 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죠? 흥미롭게도 항체 형성자의 다수는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자였다. 그래서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다시 항체 검사를 해보니 대다수는 이미 항체가 많이 쇠퇴되어 있고 특히 4명은 거의 항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해석하면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생기는 중화항체는 길어야 5개월 안에 중화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이 5,300여 명은 무작위로 했던 것 같아요. 주민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지금 라일란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확진자보다는 무작위로 해서 항체 형성 비율이 0.42. 항체 형성자의 다수도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사. 결국 여기서 항체가 형성되는 사람들 중에서 4, 5개월 후에도 지금 거의 5개월 안에 중화 능력이 상실된다는 그런 연구 자료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죠. 결국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인류와 계속 공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같아요.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도 코로나19 1일 확진자 21만 명 돌파. 24시간 내 사상 최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30만만 넘어가는 거 본 것 같은데 어쨌든 20만 명이건 30만 명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죠. 인도가 인구 대국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난리죠. 4월 20일경으로 해서 EMA 정식 승인이 나올 예정이죠. 그러면 그 이후 기점으로 해서 치료제에 대한 수출 소식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매달 나올 확률도 높겠죠. 인도는 정말 많은 양의 그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아시아, 인도, 중국, 남미 어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치료제는 쇼티지를 넘어서 울트라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치료제를 만든 국가 자체가 국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3개밖에 없습니다. 렘데시비르조차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데,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자고 나면 하나씩 차질 빚는 백신. 지금 정부에서 한국에서 백신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이게 이제 혈전 부작용 나오는 그런 이제 백신이거든요. 이 두 가지, 존슨앤존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요거는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여러모로 설왕설 말이 많고, 노바백스는 아직 임상이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아직 안정성 검증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 모더나와 화이자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는 거죠. 결국 백신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지금 막막하다. 결국은 구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공급이 어떻게 이어졌나,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인도 자체도 뭐 백신 생산 대국인데 거기서도 뭐 수출을 금지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백신을 지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서혜자님께서 백신 주권이 없으니까 백신을 진짜 좀 진중하게 고민도 하고 계신다고, 이러다가 진짜 직접 개발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7,718억 원 투입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구매까지 지원. 블록버스터 신약 발판 기대라고 한 좀 나왔던 기사인데,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치료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경구용 치료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해외 다국적 제약사건, 전 세계의 빅파마건, 어떤 기업인 간에 경구용 치료제를 안 투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쉽지만 좀 우리 항체 치료제, 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레키노라주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고요.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리고 항암 신약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에 투입되는 금액은 6,451억 원, 그리고 인력 양성에 891억 원, 그리고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정비에 할당된 금액이 3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좀 적절히 분배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에 좀 많이, 이 바이오 산업이 아직 한국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1,500, 1,600조인데 한국은 22조, 23조, 과거 10년 전 기준과 15년 전 기준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른 반도체,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발전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세대 산업으로서 먹거리로서 키워야 되는 부분이겠죠. 셀트리온 서정진, 봄에는 코로나 청정국, 빗나간 호언장담. 또 이제 또 좀 건드리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뭐 잘 유명한 것 같지도 않은 더벨 뉴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2021년 봄이지만 코로나 청정국 요원, 확진자 업, 잦은 말실수, 청와대에서 가장 좋은 수면제는 1, 논란, 의료업계 치료제 정치 그만해야. 서혜자님께서 전 국민 진단키트 다 확진자, 모든 국민이 다 검사를 받고 확진이 나면 조기에 치료제를 투여하자. 그래서 청정국을 만들다고 했지. 뭐 언제 뭐 이게 청정국 되겠다고 뭐 호언장담했습니까? 에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찌라시 뿌려놓고서 셀트리온 좀 흔들면서 삼바 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이런 기사 혹시 보시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선을 추세선하고 그리고 수평선, 이게 이제 일봉상 지지라인이거든요. 한 번도 주봉 추세는 깬 적이 없어요. 결국 여기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걸었던 주봉상의 이 지지와 저항대, 여기가 주봉상으로 맥자리거든요. 추세랑도 만나죠. 결국 여기는 진짜 맥자리인데, 만약에 개인들의, 우리 투자자들의, 주주분들의 투심을 흔들 것 같으면 여기를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공격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를 부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얘네가 물량도 딸리고 이제는 힘이 없어 보여요. 물론 변동폭이 있어가지고 일봉으로 좀 이따 보이겠지만 우리를 열받게 하고 지치게 하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흔들어내는 부분 폭이 점점 작아진다. 조금 있다가 하단은 경직돼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적을 통해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과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단은 경직돼 있어요. 근데 위에 상단은 열려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트 보니까 주봉으로 더 확연하게 보여요. 주가 올라가면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내려가면 거래량 쭉 빠지죠. 그리고 다시 주가 올라가면 거래량 올라가고 떨어지면 거래량 떨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죠. 거래량이 37만 주, 거의 역사상 30만 주, 40만 주면 최저치잖아요. 즉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승인 나고 그 다음 수출 실적 나오면 거래량 들어옵니다. 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위 상단 열로 갑니다. 이 주봉상의 맥자리가 28만 6천 원 정도 돼요. 그죠? 이 가격대가 일봉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볼게요. 일봉에서도. 자, 볼게요. 얼마냐면 28만 5천 원. 28만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 여기가 정말 중요한 맥자리라고 제가 한번 또 언급드렸었어요. 일봉상. 지지를 굉장히 많이 봤죠. 지지와 저항 여기도. 그래서 장기 주봉 차트이건 일봉 차트이건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하다. 결국 흔들어 봤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크게 보면 여기서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어 봤자. 많이 흔들어 봤자 이제 물량도 없어가지고 오늘 일봉상 보게 되면 확대해보면 21선 깨트렸거든요. 괜찮습니다. 진짜 그냥 펀더멘탈은 아무 이상이 없고 회사가 앞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 봤자 이 근방이고 여기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일봉상 기점은 여기 1번. 여기 뚫고 나면 이제 여기 2번대예요. 요 박스권으로 뚫고 갈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막대기 그래프를 통해서 펀더멘털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셀트리온의 미래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셀트리온의 수출 실적 막대기 화면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화면 같지 않으세요? 이게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실적이 증가하죠. 그리고 차트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적이 빠지니까 주가도 빠졌었어요.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올라갔던 분명히 그림이 있습니다. 차트로 확인하고 올게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잠깐 박스권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실적이 정체되니까 빠지죠. 그리고 다시 실적이 증가하니까 뚫어버리죠. 그리고 빠져있는 상태. 그쵸? 이때는 코스피 상장 모멘텀도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막대기에서 보여주다시피 주가가 막대기 그 길이보다 주가가 좀 먼저 많이 갔다.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코스피 상장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거의 시차를 두고 내재 가치를 반영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자, 내려왔다가 다시 뚫었죠? 2020년도와 2021년도의 그림의 막대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얘가 지금 1.8조예요. 2021년도의 막대기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화면 끝을 뚫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현실화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요? 4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출 실적들이 5월달, 6월달, 7월달 매달 쏟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셀트리온의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힘내십시오.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됐던 기업들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먼저 주가가 올라갔다가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이런 처참한 몰골을 보이게 돼요. 일양약품. 자, 그 다음 대웅제약. 그죠? 쭉 올랐다가 그냥 그대로 반납하죠.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결과물이 입증이 안 되면 이런 처참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아예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종근당. 그쵸? 종근당도
올라갔다가 그대로 빠지죠. 예. 그래서 실력, 펀더멘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뭐 한다. 우리가 뭐 할게. 약속 지켜내서 진짜 결과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실적으로 찍히는 거. 이 3파동이 가장 크고 길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걸 우리 셀트리온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실력으로서 결과물로서 마지막 실적으로서 증명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치료제랑 관련 없는 건데요. 네이처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자, 기대감 반영됐다가 기대감이 반영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줄기세포 관련주거든요. 엉망이죠. 이런 거는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숫자를 찍는다고. 펀더멘탈이 보장이 된다고. 밑에 하방이 경직돼 있다고. 그게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30% 정도 빠졌다가 그 안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어서 좋은 호재가 나와도 못 가니까 지금 우리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건데 결국 위로 갑니다. 마지막 숫자가 찍히니까. 제가 어제 같은 업종에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업종의 대표주들과 바이오 기술주들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올해는 이제 이번에는 한국 대부분의 대표 제약 애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유한양의 뭐 녹십자, 한국 뭐 종근당, 광동제약 이런 애들 한미약품. 자, 보고 갈게요. 자, 유한양의 실적이에요. 1조 7천억이죠. 아, 2020년도에 1조 6천억. 매출이 크죠? 근데 영업이익은 800억. 당기순이익은 1,900억입니다. 자, 하나씩 다 보고 볼게요. 매출 총이익률 20에서 30이에요. 셀트리온은 60, 70 왔다 갔다 하죠. 영업이익률 3%, 5%입니다. 순이익률 11%예요. 너무나 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유한양은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산업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종근당 보고 갈게요. 종근당 2020년도에 1조 3천억, 영업이익 1200억, 당기순이익 900억. 자, 셀트리온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30에서 40이에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6%, 9%. 그리고 순이익률이 4%, 5%, 7%. 아, 정말 상대조차 되지가 않죠. 그쵸? 자, 한미약품. 펀더멘탈 좋은 기업이죠. 볼게요. 1조 1천억, 1000억, 600억. 확연한 차이가 나죠. 성장성도 상대조차 되지 않죠. 1조대에서 지금 성장이 정체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건 2021년 실적이네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로 볼게요. 우리가 4월 20일 전후로 해서 CHMP 챔에서 정식 승인이 나오겠죠. 근데 책에서 제가 기우성 대표님이 램시마 승인을 받았던 현장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왜 우리 셀트리온의 진짜 경영진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만장일치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전화해서 울먹거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기우성 대표님께서. 서정진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수고했다며 아무 생각 말고 오늘은 마음껏 먹고 쉬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기 대표님이 기우성은 동료들에게 감춰왔던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 나 오늘 허가 못 받으면 여기서 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 서정진도 이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발표 전날 밤 기우성이 서정진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기우성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서 회장님께 전화해서 내일 드디어 램시마 결판이 납니다. CNC 승인 회장님께서는 살아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임할 테니 꼭 살아 계십시오. 서정진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을 땐 전화가 이미 끊긴 후였다. 시간이 흐른 뒤 서정진이 기우성에게 물었다. 너 그런데 그때 무슨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니? 자낙스요. 자낙스는 2통 먹어도 안 죽어. 졸피뎀을 먹어야지. 서정진은 바이오 산업의 험나는 길을 이야기할 때면 이 일화를 꺼낸다. 램시마는 우리 직원들이
실패하면 죽을 각오로 하고 만든 약입니다. 한국 바이오산업이 거저 이뤄진 게 아니에요. 램시마를 비롯해서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제 레키노라주도 직원들이 목숨 걸고 가서 만들었던 약입니다. 자, 우리가 기우성 부회장님이 대표님이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좀 방식을 좀 참고해보자. 같이 한번 또 볼게요. 기우성은 펜을 꺼내 새하얀 A4 용지에 귀퉁이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 점 하나 찍었겠죠? 이 점을 통과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이 여백이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점이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점이 구멍처럼 크게 보입니다. 점만 보고 가다 보면 새끼리 나타나기도 하고 처음에 생각지 못했던 솔루션이 생겨요. 물론 문제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니 장비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요. 이럴 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절대 점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점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자, 셀트리온의 진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겠죠. 우리도 셀트리온의 실적, 펀더멘탈, 그거 하나만 보고 가자고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가의 뼈대 그리고 몸통이자 주인은 펀더멘탈인 실적입니다. 우리가 막대기 그래프를 통해서도 눈으로 확인해 보였습니다. 2021년도 셀트리온의 실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묵묵히 힘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힘들 내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좀 보고 갈게요. 외국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추세가 좀 있죠? 즉 이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실적이 받쳐지면서 5년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계속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기금 오늘 530억 병아리 눈물만큼 매수했네요. 그동안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도를 했죠. 셀트의 수급이에요. 기간 좀 나갔고 팔았죠. 45,000주. 외국인 3,700주. 이것도 좀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게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셀트는 팔고 있죠. 그죠? 다른 것 좀 보고 갈게요. 잠깐. 아니 연기금 그렇게 시장에서도 팔고 셀트리온도 팔고 삼성전자도 팔고 하는데 삼바 지금 보이시죠?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는 거. 정말 이거 좀 이상하죠? 과연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서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팔고 곧버스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스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서 펀더멘탈을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성장성이 좋습니까? 뭐 하시는 거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 우리는 주가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숫자를 찍어내고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하방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리죠.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오롯이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